병원에서 전화가 아가 심정지 일어났다고 심폐했다고 빨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놓고 심폐를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마음의 준비하라 하더라고. 마음의 준비. 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령 의사 혹은 무면허 의사에 의한 의료 사고. 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어제 방송됐던 PD수첩에서도 수술실의 이면을 직접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현재로서는 환자나 그 가족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건데요. PD수첩 박건식 PD와 이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너 시작하면서 들었던 목소리 그냥 들어도 울컥하네요. 네.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의료진 과실로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 어머니 목소리였는데요. 이 어머니가 고통스럽지만 이 CCTV를 500번이나 다시 보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발견했다고요? 네. 예,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 CCTV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대요. 그럼요. 네. 아들의 시신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분을 봐서 밝혀낸 거고요. 권대희 씨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어릴 때 입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었대요. 네.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생 때 되니까 친구들이 이걸 갖고 놀려서 왕따를 당했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요. 네. 대학생이 돼서 돈을 모아가지고 돌려깎기로 불리는 안면 윤곽 성형술을 받았는데 회복실에 들어간 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네. 49일 만에 숨진 경우입니다. 이 어제 방송 내용을 보면 이 수술 중에 이 수술실 바닥에 뭐 피가 흥건하고 네네. 이 간호조무사가 몇 번 대걸레로 닦아내는 그런 모습. 네네.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당시 수술실 이 CCTV를 분석했던 의사도 네. 좀 믿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출혈량이 엄청났고요. 네. 나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네. 거기 기록을 보면 흡인통에 피를 받는 흡인통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3,500cc나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네. 치료했던 병원에서는 이게 피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네. 석션을 하다 보면 식염수 같은 것도 같이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순수 피가 3,500cc라고 보긴 힘들다라고 네. 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피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문의를 만나면 이 안면 윤곽 성형술 같은 경우는 300cc에서 400cc만 돼도 초비상 상태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미 뭐 10배 거의 넘게. 그렇죠. 10배. 거기다가 화면에 보면 수술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술포가 더 이상 피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피가 뚝뚝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요.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간호조무사가 네. 대걸레로 무려 13번을 닦아냅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렀던 것이죠. 네. 이 과다 출혈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시청자들이 보시기도 그렇고. 이 집도이가 이 출혈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권대 씨를 놔두고 그냥 수술방을 나갔습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공장식 수술의 전형입니다. 공장식 수술. 예, 돈 때문이죠. 보통 수술이 한 개의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서너 개 방이나 또 더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이 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보다가 또 다른 방으로 옮겨요.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계속 예. 수술을 하는. 네. 이번 경우도 집도의가 네. 그 끝까지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빠지고 난 다음에 불과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안 된 페이디 닥터 그렇군요. 초보 고용된 의사였습니까? 초보 의사가 이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의가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니 다른 수술이 있어도 출혈이 나면 그 더군다나 의사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상식을 어긋나서 제가 자꾸 되묻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벌어지는지. 순간적으로 사실 출혈 작업을 하거나 잠깐 다른 방을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사실상. 네, 그래, 올 수는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문제 없는지 네.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번 나간 데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 권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냥 묻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의료사고라는 게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CCTV를 500번 돌려보시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환자에게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사실은 네.
의사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그렇죠. 환자는 비전문가잖아요. 근데 입증은 이제 환자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실을 밝히는데. 네. 근데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없고. 왜냐하면 병원에 환자 혼자 누워 있고 수술부로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 CCTV라도 있으면 증거 자료를 이 어머님처럼 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의사이자 변호사인 분들이 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워낙 네네. 또 극소수여서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의사를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난 5월에 권대 입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입법이 무산됐어요. 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10명 가운데 5명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 어떤 의원은 보좌관이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김진표 의원실에서는 의사협회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이거 발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해외에 일부러 나간 사이에 네, 일부러 나간 사이에. 예. 네. 5분을 알려줬는데 네 분이 사실은 법안 발의를 철회했어요. 철회했군요. 한 분은 이제 송기현 의원인데 기자가 전화 와서 논의 중이고 고심 중이다 했더니 바로 철회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고요. 그렇군요. 그 민주당의 주성영 의원, 민주당 네. 김진표 의원, 이동섭 의원, 이용주 의원 4명이 처리를 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속내들은 의사들의 상당한 전화와 압력이 있었다는 압력이 엄청 것이고요. 났겠죠. 저는 이분들이 처리한 것도 사실 문제지만 꿋꿋하게 의사들의 전화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초심을 지킨 의원들도 칭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네. 재윤경 의원, 네. 이상헌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종로 의원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분들 이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의사들의 항의 전화를 받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왜냐하면 다음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은 지역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환자들이 오고. 네. 근데 뭐 다시 재발의를 했습니다. 이 한유총 사태 때도 보고 이러면 이 조직화된 소수들이 엄청나게 권력을 휘두르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압력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실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나름 이제 이유는 있죠. 네. 이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분들 자체가 이제 감시당하는 것 자체 의사는 신뢰가 생명인데 믿지 못하고 감시를 당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논의가 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도 약간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 위중한 환자가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이 의사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살릴지 죽을지는 몰라요, 의사도. 그렇죠. 네네. 근데 마지막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CCTV가 있어가지고 네. 너 결과적으로 네가 수술해서 죽었지 않냐고 소송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네.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겠냐, 수술에 임하겠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것도 부분은 있군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의사들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이 네네.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써서 살리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보수적으로 하게 이제 되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수술하지 않겠냐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아주 명백한 변명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네.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수술 동의서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감수한다는 걸 받고 수술에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핑계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는데 CCTV 설치 쪽에 문자가 더 많습니다. 5408번님 정말 끔찍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시급합니다. 박희수님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수술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립병원 6곳에 이거 설치를 했잖아요. 이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좀 잘 되고 있고요. 네. 6개 병원 다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무턱대고 다 그 CCTV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동의를 하면 그때 이제 예. 촬영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뭐 아무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보안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네.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이제 발급을 하고 있고요. 네. PD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네. 7849번님이 CCTV 설치법 철회하지 않은 의원님들 이름 좀 다시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네. 재윤경 의원, 이상헌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송기원 의원도 포함되네요. 그렇군요. 본인은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가 어쨌든 그 의사협회에서 자성의 차원으로 잘못한 의사들 처벌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요청을 한다면 환자들이 CCTV 설치를 외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